엄마 아빠 모두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터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 병원!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소연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나오신 유은영 임상심리 전문가 선생님 모시고 이제 다른 주제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유은영 선생님께서 최근에 이 번역서를 한 권을 내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상심리 전문가 류은영이라고 합니다. 앞전에 인사를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나오게 됐습니다. 이 책 제목이 아동 청소년을 위한 수용 전념 치료입니다. 네, 이 책은 선생님이 번역을 하신 책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랑 같이 함께 이 책을 번역했습니다. 네. 수용 전념 치료를 액트라고 하는데요. 이 용어가 낯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정신과 심리학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면담 기법들이 있습니다. 지지 정신 치료, 정신 분석 치료, 인지 행동 치료, 굉장히 다양한 이제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 액트는 그 다양한 면담 기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액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액트는 즉 수용 전념 치료는 1980년도 중반에 심리학자 스티븐 헤이즈라는 분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많은 치료자분들에 의해서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데 액트는 여러 연구를 통해서 PTSD, 우울, 불안, 통증 증후군 이런 다양한 정신과 질환의 치료 효과가 있다고 확인이 되었고 이제 그렇다 보니 이는 근거 기반 치료로서 정신과 질환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현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액트가 다른 치료 이론하고 다른 점은 그동안은 우리가 우울, 불안 이런 정신과 증상이나 불편한 감정 이런 것들을 제거의 대상으로 봤었는데 이 액트에서는 이런 불편한 감정들은 그대로 두고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목표를 중점에 두면서 각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찾아가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게 불편하게 느끼는 감정 그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수용하는 거. 라고 이제 간단하게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신과의 변화 흐름이랑도 좀 관련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예전에는 병리적인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경우에 정신과, 신경정신과를 다녔다고 하면 이제는 문제가 있다, 없다 이것을 떠나서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기 위한 의학과다 이렇게 해서 정신건강의학과로 바뀌었는데 그런 흐름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울이나 불안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정이잖아요. 없어서는 안 되죠. 네네. 근데 그런 감정 자체를 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인정을 하자, 받아들이자, 좀 이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도 다양한 면담 기법들을 공부를 했지만 그 중에서 또 전문가들이 개인적으로 더 선호하는 면담 기법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네. 선생님께서는 다양한 치료 중에서도 이 액트를 좀 더 선호하시고 이렇게 책을 번역까지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우선 저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우울, 불안 이런 정신과 증상들이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쌓여있는 치료 기법들을 좀 선호하거든요. 저는 주로 EMDR, CBT, DBT 등에 대한 치료를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CBT 치료에 인지행동 치료라고 불리는 치료 기법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활용했는데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런 불편한 생각이나 감정들을 없애는 것에 조금 중점을 두다 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도 먹고 또 경험들이 확장이 되면서 인생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아니면 가족이나 자신의 질병 아니면 삶의 크고 작은 좌절과 같이 바꿀 수 없는 생각이나 사라질 수 없는 감정 같은 것을 우리가 안고 살아야 하는 것들이 많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딱 그 시기쯤에 액트를 접했고 이 액트에서는 무언가를 바꾸기보다는 그 감정이나 고통을 좀 다독여 가면서 자신에게 좀 각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그때 이후로 꾸준히 공부하고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지만 임상 장면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를 다
활용하게 되잖아요. 흔히 이제 의학은 근거 기반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근거라는 거는 결국 많은 사람에게 똑같이 했더니 결과적으로 효과가 좋더라 하는 대규모 연구들이 이제 쌓였을 때 그걸 그쵸. 이제 근거 기반이라고 하는 거겠죠. 이제 어떻게 이 책을 번역을 하시기로 이제 결심을 하시게 된 거예요? 우선 제가 이 책을 번역하기 앞서서 네. 다른 책들도 이제 네. 액트와 관련된 네. 책들을 번역을 했었는데 이 치료적으로 나오는 개념들이나 설명들이 일반인 분들이 읽기에는 난해하고 좀 어려워하시는 그쵸. 것들이 많았어요. 조금 모호하게 느껴질 맞아요.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번에 나온 이 아동 청소년을 위한 수용 전염 치료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 사용하던 어려웠던 용어들을 조금 더 쉽고 일상의 단어들을 사용해서 표현되어 있고 기술이 되어 있어서 이 책을 뭐 보호자분들 아니면 학교에 근무하시는 상담 선생님들 아니면 그 외에 다양한 치료자분들이 읽고 수월하게 접근하고 아이들이나 청소년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번역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책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이제 원래 누가 쓰신 책인 거죠? 이 책은 타마르 블랙이라는 치료자분이 저자이고요. 이분은 호주에서 아동, 청소년, 청년,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개인 상담을 주로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친구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상담 기법인가요?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자신의 이런 심리적인 고통 때문에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불안이 너무 심해서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라든지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상 가서 짜증내고 싸우고 오는 안 좋은 경험을 하고 오는 아이 아니면 또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우울이나 불안한 감정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되는 아이 등 좀 이런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자기가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힘든 아이들에게 가장 우선은 좀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보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이 건강하다는 거는 우리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해서 잘 돌아갈 때 정신이 건강하다고 하는데 내 마음과 행동이 다를 때 사실은 보호자분들도 괴롭지만 본인이 제일 괴롭거든요. 근데 진짜 그거를 어떤 식으로 도와주는지에 대한 그런 해답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반가웠습니다. 이 사실 액트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그대로 두기, 그 다음에 하나는 내려놓기. 그래서 이게 let it go, 그 다음에 let it be. 그럼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제 액트에서는 6가지 큰 개념들을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로 그대로 두기, let it be, 어려운 말로는 수용을 말하고요. 우리가 경험하는 불쾌한 감정이나 생각들을 없애거나 바꾸려고 씨름하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두는 것 자체를 우리는 그대로 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게 진짜 힘들어요. 맞아요. 그대로 두는 게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불편한 감정이 생기면 표출을 해버리려고 하든지 아니면 이거를 불편한 걸 없애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불편한 감정을 그냥 모른 채 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나오게 되는데 우선은 이제 그대로 이제 두는 거 뭐 어떻게 안 하고 저게 있구나 하는 거인 거죠. 네, 맞아요. 그냥 우울이 있구나.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이런 상태구나를 딱 그냥 그대로 딱 두는 것까지를 그대로 두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 let it go, 내려놓기는 어떤가요? 이제 이 내려놓기는 어려운 표현으로는 탈융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주로 인지적인 측면, 생각과 관련된 측면에서 나는 나쁜 아이야, 저는 틀렸어요, 이번 인생이 망한 것 같아요 선생님, 아니면 나는 엄마를 기쁘게만 해야 해요, 근데 이번은 기쁘게 하지 못해서 나는 엄마한테 나쁜 아이예요. 이런 식의 비합리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생각들을 손에 꼭 쥐지 않고 이렇게 손을 펴서 이렇게 내려놓고 흘려보내는 것을 우리는 내려놓기, let it go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걸 어떻게 이제 다 연결시켜서 막 생각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이 상태로 그냥 따로 분리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가지 개념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 사실은 전체가 6가지 단계라고 해야 되나요?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념이라는 표현이 맞고 왜냐하면 이게 꼭 순서대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상호
하고 보완적으로 아니면 이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서 그냥 동시에도 이루어지고 일부만도 이루어집니다. 네. 액트에 보면은 아동 청소년을 위한 이제 모형을 키즈 플렉스라고 이제 부르던데 이제 이 개념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육각형이 있는데 이 육각형의 6가지 개념이 우리 수용 전념 치료에서 핵심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중에서 2가지가 첫 번째가 let it go, let it be였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요? 여기에 머무르기, 중요한 거 선택하기, 중요한 것 하기, 자기 개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거 선택하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중요한 거 선택하기는 자신의 삶이 나아가고 싶은 방향이나 의미,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가치나 중요한 것에 다가가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을 중요한 것 하기, 즉 전념 행동이라는 표현을 써서 설명을 하는데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중요한 것을 선택하기면은 나는 이번 중간고사에서 몇 점 정도의 성적을 받는 것을 목표로 가치로 잡았다면 이제 그때부터 해야 하는 이 중요한 것에 다가가는 행동인 시험 공부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한다든지 문제집을 푼다든지 예상 문제들을 열심히 충실히 공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을 하기라고 하는 전념 행동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앞서 말했던 2가지 개념은 수용 쪽, 중요한 것 하기는 전념적인 부분이네요. 그 다음 남은 2가지 개념은 뭔가요? 여기에 머무르기, 자기 알아차리기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셔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우선 여기에 머무르기는 현재에 접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원장님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상황에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에 딱 집중해서 우리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게 현재에 접촉하기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불안이나 초조가 높으신 분들이 현재에 접촉하기가 잘 안 되시죠. 왜냐면 예를 들면 공부를 하면서도 공부가 안 되면 어떡하지? 시험을 못 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든지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 영상에 내가 못생기게 나오면 어떡하지? 이 영상이 조회수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현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벗어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에 조금 머무른다는 거는 좀 현재에 집중한다. 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현재에 접촉하고 접촉하지 못한 상태를 자연스럽게 경험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접촉하지 않으면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울이나 불안이 있으면 실제로 필요한 순간에 현재 접촉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걱정스러운 상태일 수 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자기 알아차리기. 이 자기 알아차리기는 맥락적 자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생각, 행동, 감정들을 관찰하는 과정 전반적인 것들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게 맞는지 이런 만약에 현재에 접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딱 그때 캐치하는 것을 알아차리기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자기 조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이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책에서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관찰하기, 와칭이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진료실에서도 내담자분들에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어땠던 것 같냐. 그러면 이제 본인도 그때를 떠올리면서 나는 그때 그랬던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어떠냐고 이제 또 여쭤봤을 때 지금은 이제 그런 것 같다. 조금 이제 약간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거리를 조금 두니까. 네네. 그래서 방금 얘기한 6가지 개념. 그대로 두기, 내려놓기, 그다음 중요한 것 선택하기, 그다음 중요한 것 하기, 그다음 지금 여기에 머무르기, 그다음 마지막이 자기 알아차리기입니다. 뭘 목표로 하느냐 했을 때 여기서 유연한 나라고 이제 표현했던데 이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사실 불안과 초조가 이제 좀 나를
잠식해버리면 더 경직되고 그 상태 때문에 더 초조해지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6가지 개념들을 조금씩 활용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내가 유연해지고, 그럼 이제 상황의 대처 능력도 사실 더 늘어나고 내가 가진 것도 더 잘 발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께서 이런 것들을 일상에서 활용하기 좋게 하는 어떤 팁이 있을까요? 우선은 보호자분들이 쓰실 수 있는 것과 네. 아이한테 쓸 수 있는 것 크게 좀 2가지로 네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우리 아이가 아파서 밤새 간호를 하면서 짜증이 나는 엄마의 상황을 조금 떠올려 보고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네. 개념을 좀 적용해 본다면, 우선 아이가 너무 아프니까 밤새 간호하는데 사실 엄마도 너무 체력도 떨어지고 네, 힘들고 네. 짜증이 나는데 아이가 막 당장 낫지 않으니까 울고 불고 약을 먹이는데 잘 안 먹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 나 엄마인데 아이한테 화내면 안 돼. 내가 이거 이렇게 느끼면 안 되지. 빨리 이거 없애버려야겠다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화가 나는구나. 내가 지금 아이를 케어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구나 라는 거를 그대로 두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네, 그대로 네. 두기를 할 수 네, 있고, 네. 그다음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런 생각하지? 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러고 있네. 내가 짜증내고 있네. 하는 그쵸. 거네요. 네. 2번째로는 이제 내려놓기를 하는 방법은, 난 엄마로서 아이를 제대로 케어하지 못해. 아이가 울지 않게 케어해야 되는데, 난 되게 나쁜 엄마인가 봐. 뭔가 엄마 역할을 난 못하는 거야. 라는 네네. 생각에 좀 많이 휩싸이시는 네.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 자기를 비난하는 생각들 이렇게 꼭 쥐고 있지 않고, 이렇게 손을 펴서 놓아주는 것. 네. 그래서 내려놓기를 실제로 네. 실천하실 수 있고요. 이게 그냥 내가 짜증내고 있는구나 까지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나는 나쁜 엄마구나까지 맞아요. 이제 가버리는 거죠. 그 모든 게 다 막 엉켜버리는 거죠. 맞아.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아이를 잘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앞서 언급한 개념에서는 중요한 것을 선택하기에서는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그러니까 되고, 밤에 애가 아프면은 지금 내가 좋은 엄마고 나쁜 엄마고 이거보다도 얘를 열이 안 나게 도와주는 거, 그쵸. 시간에 맞춰서 헤어지를 먹이는 거, 이것에 좀 집중을 좀 하는 포커스를 두는 거네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기가 되는 네, 거죠. 네. 여기에 머무르기는 아이가 그 상황에서 보이는 말이나 행동들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있는 그 상태 자체를 네. 여기에 머무르기를 하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자기 알아차리기는 엄마가 아이 돌보면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아이가 밥은 잘 먹었는지, 또 엄마도 본인도 잘 네. 케어를 하고 있는지, 네, 네, 이 건강한 아이를 건강하게 돌보기 위한 전반적인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지, 네. 그 모습들을 살펴보는 것 자체가 네. 자기 알아차리기가 네. 됩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어머님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는 네. 상황인 거고, 네.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걸 제가 고민했을 때 내려놓기 연습에 포함되어 있는데, 나는 뭐뭐라는 생각이 들어요 라는 연습이에요. 네. 근데 이건 되게 상대적으로 쉬운 방법인데요. 네. 아이들이 주로 많이 하는 얘기가 전 할 수 없어요. 엄마 나는 틀렸어. 엄마 나는 나쁜 아이야. 뭐 이런, 나는 잘해야만 해.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쵸. 정의를 네네. 내리고, 네네. 그리고 특히 단정을 자기에 지어버려요. 대해서 그쵸. 네네. 부정적인 개념들을 단정 짓고, 네네.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인 것 마냥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생각에 이렇게 꼭 들려붙어 있지 않고 떨어뜨리 거리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럼 네가 나쁜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구나. 네. 네가 지금 너무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이라는 표현에 좀 포커스를 맞춰주시면서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그냥 반응해 주시면 돼요. 그냥 너라는 우리 아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너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구나. 인 거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면은 네. 아이들이 나는 나쁜 아이가 아니라 나는 나쁜 아이라는 생각을 잠깐 했구나 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내려놓기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표현이라서, 사실 어머님들 그냥 이렇게 반응만 해주셔도 그렇죠.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네. 부모님이 먼저 너가 그런 생각이 들었구나 하고 좀 이제 생각을 분리를 해주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실제 요즘에는 아이들이 사실 굉장히 바쁘거든요. 맞아요. 네.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다 못할까 봐 아이들이 초조해하고 엄마가 원하는 만큼, 아빠가 기뻐할 만큼 하지 못할까 봐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 사실 굉장히 안타까워요. 너무 바쁜 우리나라 사회에서 아동 청소년으로 살다 보니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기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의 소리들을
그 귀 기울여서 듣지 못하고 그런 감정들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좀 잘못된 것으로 이제 치부해버리는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모두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혼자서 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집에서 또 연습을 해보고 그럴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강추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 유은영 선생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셨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구독자분들이 예비 부모님 아니면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힘든 시간들을 대부분 보내고 있을 때 사실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부모님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자신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뒷전으로 미루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좀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이 찾아오더라도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쏟는 애정만큼 자신과 우리 옆에 있는 배우자하고 함께 지내시면서 서로의 몸과 마음의 건강도 잘 보살피면서 아이와 부모님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윤영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봐요. 안녕.